네, 안녕하십니까. 방재시험연구원의 화재조사센터장 김양입니다.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화재 재현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우선 1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재현 실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2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구조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재현 실험 목적입니다. 우선 이번 실험의 목적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해가지고 화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62건, 2020년에 69건, 2021년에 81건, 2022년에 98건입니다.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량 증가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재현 실험의 수행 부분입니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접속함과 인버터 설비입니다. 이 외에도 패널 하부에도 화재가 납니다만 그 수가 극소수여서 이번 실험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구조 및 기준 등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왜 나왔느냐? 기후변화 대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을 작년 2022년 3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우선 생겼고요. 2019년도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됐고, 그다음 2021년에 탄소중립위원회가成立되고요. 그 다음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22년 3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로 변환시킨다는 거고요. 수송 부분에도 내연기관을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거고, 건물에서의 도시가스 사용을 전기화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이 부분도 통상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변환하는 겁니다. 그다음 수송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거나 드론 택배 등을 활용하는 거고, 건물에서도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부분입니다. 미래기술 분야는 철강에서 통상 수소 환원 제철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 석유학 부분에서는 혁신 소재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고요.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포집 과정을 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환경 경제 부분입니다.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입니다. 철 스크랩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산림이라든지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유토지 즉 갯벌이나 습지 도시숲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조림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 경영 촉진을 위해서 산림 연령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벌목을 해서 목재 이용을 활용을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 어떤 뜻이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하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나옵니다. 약칭으로는 신재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입니다. 자, 신에너지는 어떤 것이냐?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밑에 예를 보시겠습니다.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 다음 석탄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 가스인데, 3번에 석탄가스화라든지 중질 잔사유는 통상 타르입니다.
타르를 고온고압화 고열시키면 가스가 생성됩니다. 가스, 특히 수소가스가 생성되는데 그 수소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이냐?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는 이용 에너지입니다. 그 예를 보자면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 태양광. 오늘 지연실을 말하는 건 태양광입니다. 태양열은 예전에 온수사용원대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태양열 설비한 게 태양열이고요. 요즘엔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광. 그다음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그 밖에 등이 있습니다. 이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하는 부분이나 설명하는 부분 중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유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전지, 저 셀입니다.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에 유리면으로 사용되는데 이 부분을 강화유라고 합니다. 유리.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전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 개방 상태이고요. 발전설비 양단에 걸린 전압을 단위 볼트 V로 합니다. 그다음 검사라는 것은 특성을 재거나 아니면 관측, 시험,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검사기관은 대부분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전기안전공사를 대부분 말합니다. 통상 약칭으로 안전공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검사자라는 것은 전기설비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고요. 자, 경사각이란 건 뭐냐면 태양광 패널과 지면과의 각도를 말합니다. 계절별 다른데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개통연계 보호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개통연계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출력을 직접 전력 계통으로 보내는 필요한 장치인데, 개통연계라는 건 뭐냐면 한전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고요. 이 개통연계 말고 독립형이에요. 독립형은 뭐냐면 산간이라든지 섬, 오지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이는 푸드트럭 같은 데 쓰이는 게 독립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연결됐으면 개통연계형, 한전과 연결되지 않으면 독립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어떤 건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어떤 거냐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화시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광전 효과가 뭐냐면 햇빛에 노출되면 어떤 물질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겁니다. 전자가 방출돼서 예를 들면 P형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N형 반도체로 가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태양광 발전이고요. 여기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 통상 폴리실리콘이라고 합니다. SiO2 폴리실리콘에서 인고트를 만들어서 웨이퍼를 만들어요. 웨이퍼. 같은 웨이퍼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N에서 9N짜리는 통상 태양광 발전에 쓰이고요. 11N짜리가 11N. 이 N이 뭐냐면 11N 이상은 반도체 쓰이는 거고요. 순도가 높은 겁니다. 6N이 뭐냐면 6N에서 9N은 뭐냐면 99.9999가 6개 있는 게 6N이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11N은 뭐냐면 99.99999 해가 9가 9개입니다. 그만큼 순도가 높은 겁니다. 자, 패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널 보시면 이게 하나가 보이는데 이 하나가 자체가 패널인데요. 통상 순수 하나 요 보이시면 순수 하나를 셀이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통상 태양광 패널 하는 게 이겁니다. 모듈. 패널 이 하나의 모듈이고요. 이 모듈을 모아서 일정 전압이라든지 일정 출력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어레이 또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어레이 또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모듈 하면 태양광 패널을 말하는 거고요. 요 하나하나 셀을 보시면 제일 윗면이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유리면이고요. EVA라는 게 있습니다. 양면에 뭐냐면 에틸 비닐 아세테이트, 이게 뭐냐면 절연층입니다. 절연층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솔라셀, 이게 셀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백시트 해가지고 보호하는 설비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경사가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가변형, 각도 나왔죠. 각도. 여름에는 보면 이게 각도면 이게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모듈 시스템이 되는데 태양광 패널과 지면과의 각도, 이게 지금 여름에는 20에서 25도, 겨울에는
35도에 40도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화재 조사하면서 많이 보는데 태양광 발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고 발전소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통상 대형 화재는 발전소용이 있고 소형, 자가용은 가정집에서 나는데 오늘 저희들이 실험한 것은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용 사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 재현 실험을 하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가정용 샘플로 했습니다. 자가용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자가용은 3kW에서 1000kW 이하를 말합니다. 1000kW 초과 부분은 발전소용입니다. 지금 챕터가 5개 정도 있는데요. 발전소용인데 발전소용은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자, 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왜 필요하냐? 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 절차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시면 발전사 허가 신청서이 있습니다. 3메가 초과, 거의 3000kW 초과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여기 신청을 해야 되고요. 3메가와트 3000 이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사업자 사업 허가 취득은 똑같습니다. 3메가와트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3메가와트 이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 공사계획의 인가는 10메가와트 초과는 산업통상부 자원부가 있고요. 10메가와트 이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입니다. 인허가에서 이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 개통연계 사용전 검사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통연계는 한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기안전공사를 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인데 여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사용전 검사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산전 일시 사용 허가 준공필증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 신고 10메가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메가와트 이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시장 공급 및 REC 지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1메가와트 1000kW에는 PPA 계약입니다. 계약. 파워 펄처스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수급 계약입니다. 계약. 수급 계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RPS는 뭐냐면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5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소는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도가 있는데 일종의 보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 제도. 왜냐하면 발전 사업소에 일정량 너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일정량은 신재생 에너지 하라 이런 그런 법입니다. 예, 사용경검사입니다. 사용경검사 및 정기검사인데 요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경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가 사용검사하고요. 전기사업법 제63조도 나옵니다. 내용은 하부와 같고요. 전기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검사. 설치 후에 전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로부터 해가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화재 조사 말미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검사 기준입니다. 똑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라든지 정기사 시행규칙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검사 사용전 검사를 하고 나중에 사후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정기검사는 요리합니다.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6조에 따른 게 있고 9조는 정기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기술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법적 사항이라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플로 차트가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가 된 거고요. 공사 계획 인가 및 신고가 있고 그다음 기술 기준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고시에 따라 가지고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확정이 되면 사용검 검사를 판정하게 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정기 검사, 사용전 검사 위에 정기 검사가 있는데 정기 검사 기준은 안전법, 전기안전법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지고 하고 기술 기준, 그다음에 검사 고시에 따라 가지고 검사하고 점검 기준에 따라가 가부를 판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판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저희들이 재현 실험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함이 있습니다. 접속함. 접속함이 제조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이 퓨즈입니다. 퓨즈. 퓨즈가 밀폐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바를 사용했고 이 제품은 안에 빼면은 이 안에 원통이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
휴지가 2개 달린 겁니다. 2개 달린 거고 오늘 재현 실험할 부분은 여기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나 습기가 쌓이면 트래킹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화재가 난 부분이 접속함이고요. 요즘에는 이 접속함을 분리하지 않고 작년 2022년 초부터 KS 기준이 개정돼 가지고 이 접속함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버터 내부에 두는 제조사가 많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 제품에 대한 화재 재현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접속함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모듈 즉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 군데 모아 인버터에 전달하는 겁니다. 인버터. 그 다음에 모듈 간의 충돌을 방지해주고 전력의 역전류를 방지해준 이 부분에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에서 고열이 발생합니다. 고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푸른색 보이는 부분이 PCB판입니다. PCB판이 200에서 250도 정도 이상 되면 패널이 약간 경화돼 가지고 화재 음식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먼지나 습기가 쌓이면 트래킹이 생기거든요. 좀 화재 재현 실험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버터 하는데 인버터는 뭐냐면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인데 직류 성분 아까 접속함에서 온 직류 전류를 교류 성분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지금 이건 계통 연결인데요. 직류를 교류를 바꾸다 보니까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인버터 뒷부분에 보면 방열판이 있습니다. 방열판에도 온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전류를 바꿔주면 변환 장치는 대부분 고열이 생깁니다. 변압기 부분처럼. 여기 보시면 태양전지입니다. 셀이고 일부 다른 말 패널. 크게 보면 시스템 어레이거든요. 어레이가 인버터를 통해서 부하, 각 가정집이라든지 다른 부하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역전송이 있는 경우, 자 상방간에 전류를 보내주고 주간에는 태양광 쓰고 야간에는 전력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상방이고요. 역전성이 없는 시스템, 순수하게 받는 것만 있는 거는 요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가 있는데요. 이걸 왜 다시 보내냐면 태양 전지가 있고 모듈, 패널이 있고 시스템, 즉 어레이가 있고 이게 보통 기본 성분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이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축전 장치.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제 포인트로 보면 이렇게 쓰이는 게 독립형이라고 보죠. 독립형. 아까 푸드트릭이라든지 산간 오지라든지 섬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전하고 전신주 없기 때문에 한전과 교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태양 발생된 문제점 및 대책. 저희들이 화재조사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 사업용이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수변전 설비도 있습니다. 인버터 1, 인버터 2, 인버터 3인데 여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기실 배치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 2분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인버터 부분이거든요. 요거 뒤에서 사진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버터 부분인데 2분에 화재가 나 트래킹이 생겨서 인버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화재 생겼는데 이 제품 하나로만 보면은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만 이 제품이 사고 나로서 발전 용량이 있습니다. 계약 정량이기 때문에 그 피해액이 이 설비만 따지면 피해액이 작지만 발전량을 계약한 전력이기 때문에 몇천 몇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조사 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 사진이고요. 이게 콘덴서 부분이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절연판이 있고요. 양극판, 음극판 사이가 있는데 여기 콘덴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 구멍 난 거 보이죠? 트래킹 생기면서 엄청난 악화가 생깁니다. 악화가 생겨서 여기 빵꾸가 난 겁니다. 자, 왜 빵꾸가 원인이 뭐냐? 다른 설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자부입니다. 콘덴서 챙겨 단자와 단자 사이인데 이 간격이 거의 4.5cm밖에 안 됩니다. 이 사이에 보시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게 물 흔적입니다. 물 건조된 거 흔적이고요. 여기도 물 흔적입니다. 물 수분이라는 거죠. 여기가 저희들 가는 데는 바닷가는 특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가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있고요. 이게 흔적입니다. 인버터 하부에 물방울 떨어진 흔적이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녹이 생긴 녹이 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하부에 보시면 불식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인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콘덴서 상부의 양극판과 응보 사이에 먼지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경우에 이물질 통한 양극판과 음극 사이에 누설 전류가 발휘되어 지속적인 누설 전류나 양극판 음극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는 순간 아크 트래킹에 의하여 화재가 진행될 수 있음. 그리고 인버터 내부에 보시면 인버터 내부의 연결 부분에서 수분에 의하여 부식된 흔적이 발견되고 염분 또는 먼지, 수분 등의 이물질이 누적된 경우 화재 등의 사고로 진행될 수 있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했고요. 다음 편에 보시면 여기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뭐냐면 제조사에서 제공한 사용 설명서에 대부분의 인버터라든지 접속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의 온도가 주위온도 25도에서 50도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50도 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름에 많고 그다음에 이전 설비에서는 통상 영하 10도에서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 제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거나 습한 장소를 피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제품에 보면 재현 실험할 때 보시겠지만 먼지나 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먼지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습도, 그러니까 수분도 많이 들어가고 염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오래되면 먼지 등이 누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시면 개방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들 특히 이 부분이 많습니다. 염분 성분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바닷가가 많거든요. 염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IP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IP 인그레시브 프로텍션 해가지고 침투 보호라는 게 있어요. KSC IC 6052라는 게 있습니다. 60529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KSC IC 6052를 보시면 IP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IP 등급 보면 뭐 65가 있고 뭐 44 이런 게 있는데 앞에 부분은 분진이고요. 뒷부분은 9까지 있는데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데인데 요즘 나온 거는 IP65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 현 법상에도 54 이상, 44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거는 65 이상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나 염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설비한 데는 65가 굉장히 지금 오늘 재현 설비 할 설비도 IP65 이상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설치 장소가 바다 근처라면 위험성이 있다. 내염생 재질이 아닌 경우 내염생 재질이 아니면 IP 등급을 65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계 시 양극과 음극의 노출된 부분은 먼지, 습기 등의 이물질 침투하지 않도록 절연 조치를 강화하라. 이게 거리를 높이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격벽을 설치하는데 격벽 설치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게 거리를 넓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가 설치된 장소, 즉 전기실 등의 뿐만 아니라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절연된 부분에 이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기적 관리. 대부분이 인버터나 접속함 이런 게 옥상이라든지 외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관리 강화를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는 다습한 장소를 폐하에 설치하고 부디한 경우 설치한 장소의 내부 온도 및 습도 관리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건데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거는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거는 인버터 내부의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권장인데 통상 가정 자가용 부분은 작습니다만 발전 소용은 엄청 큽니다. 그 속에 자동 소화 장치 즉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터지는 건데요. 가능하면 그런 걸 설치해 달라고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거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화기 설치만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접속함이라든지 인버터 주위에 소화기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보다는 가능하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권장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인버터 내부에 경보 설비. 보통 인버터가 우리 한 250리터 정도 냉장고 크기 이상인 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여유가 되면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일부 공장 같은 데는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한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는데 법에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자, 오늘 재현 실험을 할 부분입니다. 우선 설치 외관입니다. 이게 외관 바깥에 있는데요. 약 2.13km, 3kW 이하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게 이게 접속함입니다. 접속함에서 그러니까 패널에서 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모아주고요. 이 접속함에서 인버터로 가서 DC를 직류로 바꿔주는 직류를 인버터라는 인버터에서 교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하의 전원을 사용하도록 만든 거고요. 재현 실험한 사진을 우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외관에 열화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실사고요. 여러 사진 분포도인데 지금 가면 이 빨간색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테두리 부분이 약간 고열입니다. 59.7도고요. 테두리가 보통 철제임이 높고 그 다음에 낮은 부분 하부는 약간 그늘져서 그런데 33.8도고 이 패널을 보면 보통 대부분 55.6도고요. 우리 이면도 쟀습니다. 이면 백시트도 쟀는데 백시트가 64점 몇 도 나옵니다. 63도, 64도. 왜 그러냐?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리면에는 반사되는 게 있습니다. 반사되는데 뒷면 백시트 부분은 반사되는 부분이 열 축적이 됩니다. 열 축적이기 때문에 우리 패널 표면보다는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화재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재음향포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화재조사센터장 김여합니다.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재현 실험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검정색 부분이 태양전지, 다른 말로 셀이고요. 이 셀이 모여서 하나의 모듈, 즉 태양광 패널입니다. 패널. 이 패널 6개를 모은 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또는 어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화재 재현 실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접속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접속함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전류, 플러스 전류와 여기 마이너스 전류를 모아서 접속함에서 이제 인버터로 보내주는 설비입니다. 지금 이 달려있는 접속함 설비에서 화재 시험은 이 패널 전체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병렬로 연결해서 앞에서 다시 별도로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버터 내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함에서 들어온 DC 정류, 즉 직류 전류를 교류 변환 장치인데 이 하부에 보시면 이 PC판인데요. 여기에 먼지나 습기가 쌓이면 도주도 생깁니다. 즉 트래킹이 생겨가지고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화재 재현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인버터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도전료가 생성되는 먼지, 습기, 염분에서 도전료가 생성되면 무조건 화재가 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래킹 화재가 굉장히 무서운 화재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예방 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지, 습기, 절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인버터나 접속함은 습기가 없는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염분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셔야 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습도,
이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보다 큰 인버터라든지 접속함일 경우에는 소화설비 중에 고체 여러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해 주시는 권장드리고, 두 번째에 화재 감지기 설치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해 주시면 훨씬 더 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태양광 설비의 화재 재현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